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이고 재외 국민은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한국 입국 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가 종종 벌어져 왔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치료와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누리곤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또한 외국에 사는 한국인, 즉 재외 국민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와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잠깐 들어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에 당국은 직장 가입자의 관계와 소득, 재산 요건에 더해 국내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이전처럼 자격을 즉시 부여해주고 유학이나 연수,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건보법 시행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자세하지 않다 보니 일부에선 더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캐나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68.7%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캐나다 재외 유권자 7,129명 중 총 4,899명이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밴쿠버 총영 사관 투표소 1,881명, 캘거리 투표소 289명을 합해 총 2,170명이 참여하며 7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토론토 총영사관 투표소는 1,182명, 한인회관 896명으로 모두 2,068명이 투표해 66.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512명 중 431명이, 대서관에선 410명 중 230명이 투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30에서 40%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투표율 역시 62.8%로 높아졌습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절차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지는 오늘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로 이송됩니다. 국내로 보내진 투표지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등기 우편으로 각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져서 선거일 투표 종료 후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를 하게 됩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경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구와 시 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가한 투표율과 달리 정작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 수는 전체 재외 유권자의 7.5%에 그쳤습니다. 투표소가 너무 적고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으로 우편 투표제 요구가 높지만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진전이 전혀 없고 인터넷 투표는 입법화도 되지 못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올 들어 첫 2달 동안 고급 주택 거래가 늘었습니다. 생활비와 집값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대도시 이외 고급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300만 넘는 고급 주택 거래는 167건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500만 넘는 대저택도 지난해 18건에서 32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토론토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전국의 중형 도시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스케처원주 사스카툰은 70만 달러가 넘으면 고급 주택으로 거래량이 1년 새 57% 급증했습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도 100만 달러 넘는 고급 주택 거래가 32% 늘었고 캘거리에서는 150만 달러 넘는 고급 주택이 52% 급증했습니다. 이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더 편안하고 넓고 안락한 고급 주택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토론토에서 300에서 400만 달러 고급 주택 시장은 아직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물 역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문가는 현재 다운사이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재고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고급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하 신호가 확실해진다면 앞으로 거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높은 집값 탓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뉠 수 있다며 이들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캐나다 법인이 스포츠 유틸리티 텔룰라이드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다며 18,600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차량은 텔룰라이드 2020년에서 2024년형 모델로 중간 샤프트와 오른쪽 전면 구동축이 완전히 맞물리지 않아 주차된 차량이 굴러가면서 다른 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부상이나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주차할 땐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 사측은 해당되는 차주에게 이 차량을 어디로 가져가 조정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5개 주에 폭풍우가 몰아치며 비와 강풍, 폭설이 예상됩니다. 연방환경성은 오늘 많은 비가 내린 온주 남부 지역은 밤엔 최대 시속 80km의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하고 광역 토론토와 오타와 등은 내일 늦은 밤부터 목요일 밤 사이 폭우가 젖은 눈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 기간 온주 동부와 중부, 나야가라 절벽 등 일부 지역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고 또 최대 20cm의 폭설도 예보된 가운데 온주 남부와 퀘벡, 대서양 지역에 기상특보를 발령한 환경성은 정전 사태와 교통안전, 시설물 피해 등에 대해 주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지대에선 국제적인 홍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엘버타주 전역에 기상특보를 발령한 환경성은 이번 주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중순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둔 연방정부가 전국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모든 아이들이 인생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 무상급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당 정부가 앞서 2021년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으면서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국가가 되었고 최근 연방신민당의 촉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년간 각 주,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연합은 캐나다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영양도 크게 걱정된다며 무상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오는 4일 오후 2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캐나다 한국 비즈니스 협의회 주최로 캐나다 코리아 비즈니스 포럼 2024가 진행됩니다. 무역과 합작 투자, 인수 합병 및 전략적 투자 전략 교회 추진, 거래 체결의 효과적인 방법 등을 주제로 올리며
특별히 이날 포럼엔 메리앵 연방 수출 촉진 국제무역 및 경제발전 장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포럼 일부에선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세션 스피커로 참석해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2부에선 재활용과 배터리, 방위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며 써니조 주최 측 대표가 소비자, 기술 및 부동산 부문에서 전략적 투자 발견이란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매년 다양한 경제 관련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